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차트를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제가 주봉 차트를 가지고 와서요,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난 그 일요일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결정을 했어요. 한시적으로 대한민국의 그 공매도를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를 시켰어요. 자, 어떤 거냐면요. 전에 한번 그 3번인가가 공매도 중지를 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2008년도 아시죠? 그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 한 번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 2011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 피그스라고 그래서요. 그 유로화를 사용하는 그 유럽의 5개 나라가 뭐 아주 디폴트까지 갔었어요.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막 해서요. 그때 큰 금융위기가 왔었어요. 그때 한번 공매도 중지를 시켰고요. 최근에 이제 마지막 한 번은요, 그 코로나죠, 그죠? 팬데믹 이후에 3월 달이죠, 20년 3, 4월 달에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중지를 시켰어요. 자,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물론 갔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올해 그 4월 달에 뭐 라더견 사건 있죠. SG 증권 사태, 그 사건이 났을 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너네들은 이제 무슨 수를 써서 돈을 벌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하고 아무 상관은 없지만, 전체적인 주가 흐름을 망가뜨려 놓는다라고 그랬죠. 뭐 그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신용이나 뭐 스탁론이나 또 미수 쓰신 분들은 반대 매매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공매도 중단 조치는요,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 이제 그 처음 보는 분이 저를 아시나 봐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공매도 효과가 하루에 끝나나요? 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갭상에서 주가가 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엄청나게 초급등을 했어요. 그죠? 폭등을 했죠. 거의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그랬던 주가가 어제는 다시 폭락을 가져왔고, 오늘도요, 뭐 약보합이라고 하기에는 좀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렸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일단 금감원장이 전에 이제 뉴스에서 어떤 이야기를 언급했냐면요,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을 했다라고 했어요. 무차입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가 뭐냐면, 모르겠어요. 개인 투자자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들도요, 공매도가 정확하게 잘 모르시거든요. 모르는데, 하여튼 들은 풍어를 있어요. 방송에서 공매도 하니까, 뭐 이렇게 이제 그 포털 검색에서 공매도가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무차입 공매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마을이 있어요. 마을에 이씨 아저씨하고 금씨 아저씨가 가게를 해요. 이씨 아저씨는 해장국집을 하고 감씨 아저씨는 갈비집을 해요. 면단위에서. 근데 그 면단위 동네 그 건달 깡패가 그 식당에 와서 밥을 먹어요. 근데 돈을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안 내고 나가면서 거스름돈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 이씨 아저씨하고 감씨 아저씨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일요일 날 만났어요. 그래서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물론 적발은 했어요. 적발은 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이 이씨 아저씨하고 면단위 감씨 아저씨가 해장국집하고 갈비집을 하는데 그 동네 지서에다 신고도 했어요. 이 동네 이상한 애들이 와서 무전 취식하고 뭐 막 돈을 갈취한다라고 얘기했더니 뭐 동네 사람들끼리 뭐 그럽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래서 이제 화가 난 거죠. 도대체 이제 안 되니까 이씨 아저씨하고 감씨 아저씨는 일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가게 문을 닫기로 한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금방 이해 가나요? 무차입 공매도는요, 여러분들 HTS나 모든 여기 보실 수 있는 자료에 전산에 입력이 안 돼요. 뭐 거의 수기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백주 대낮에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물론 이제 적발은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걔네들이 누구냐면 이런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미국의 유명한 이제 투자 회사들 있잖아요. 뭐 모건 스탠리, 뭐 골드만삭스, JP 모건, 뭐 그다음에 뭐
블랙록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죠? 그 친구들이 그런 행위를 많이 해요. 물론 이제 적발을 했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못하게 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요. 무슨 뭐 정치적으로 뭐 내년 총선을 향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보면요. 이거 23년이고요. 이해 가셨죠? 주가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역배열로 주가가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이게 주봉이에요. 코스피 지수. 그죠? 예, 그래서 이때가 지금 그 9월 달이잖아요. 작년 9월 달에 2134 찍고요. 포인트를 찍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일단 직전 미점이에요. 그죠? 직전 저점보다 높게 형성이 되고, 여기가 이제 안정권으로 이렇게 추세가 우상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때, 그러니까 23년도 초반에 여러분들 아시는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장을 주도를 했어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코스피 차트 종합주가 지수를 놓고 설명을 드리는데 잘 보세요. 여기까지 갈 때는요. 저도 그랬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상향으로 이제 주가가 흘러가고 일단 20년 그 팬데믹 이후에 급등했다가 그죠. 거의 뭐 한 2년 넘게 여러분들 개인 투자들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물린 종목,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괜찮을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여기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여기 보시면요, 그죠? 추세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추세가 상승 추세로 흘러내리는 정배열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정배열이 어떻게 되냐면요, 역배열로 바뀌었어요. 역배열로 바뀌면서요 흘러내렸거든요. 이해 가세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이제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반대매매예요. 반대매매 엄청 나왔어요, 이때. 반대매매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많았죠, 그죠? 뭐 아시다시피, 그죠? 뭐 SG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 뭐 영풍재지부터 해서 이런 사건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거의 뭐 투자 자금 거의 다 날렸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월요일 날 주가가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아시아 지수 평균하고는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물론 어제는 폭락을 하고 오늘도 주가는 좀 약간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저는 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때 중지시켰어야 돼요. 이때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왜 공매도가 필요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영풍재지 같은 게 있다고 쳐봐요. 그건 어차피 뭐 좀 이상한 종목이니까 A라는 종목이 있다고 그죠? 자, A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요. 주가가 계속 가요.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청산가치라고 하는 BPS 대비 2.5배 이상이 날아가면요. 이거는 과매수 구간이에요. 그래서 과열됐다 이러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7만원, 8만원, 10만원 날아가면은 이거를 좀 잠재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뭐 기동량으로 그냥 뭐 그거 간대 그러고 막 뛰어들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좀 잠재울 수 있는 게 사실 공매도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개인 투자자들이 뛰어들지 못하도록 어떤 필요악으로 필요한 게 사실 공매도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공매도를 내년 6월 상반기까지 중지시킨 이유는 뭐냐? 물론 이제 새로운 동학개미 제2차 동학개미 혁명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끝났느냐? 끝나지는 않았고요. 뭐 하루에 끝나는 거냐? 안 해요. 그 제가 여기다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요. 저 위치 보십니까? 저 위치 보이세요? 주가가요. 이쪽은 제가 지금 화면을 크게 보느냐고 자, 제가 준비를 안 해왔는데 이 박스권이에요. 잘 보세요. 코스피 지수 주봉 보면요. 박스권에서 주가가 흘러내리고요.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향 틀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직전 저 지점이 있죠. 그죠? 저 지점을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추세가 이렇게 이어질 거 아니에요? 추세가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추세 중심 정도 이렇게 되면요. 포인트는 한 2,700포인트 나옵니다. 2,700포인트.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뭐 2,400, 2,500 여기서요. 2,700까지는 1차적으로 돌파를 할 거고요. 그 이후에 그러면 얼마까지 갈 거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건 3,300포인트를 날아가야 되겠죠. 물론 2008년이나 2011년 그리고 또 얼마 전에 2010년 3월 달에 공매도를 일시 중지했을 때 당시에는 금리도 낮았고 그리고 유동성이 풍부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신문, 경제신문을 들춰보니까 그때는 유동성이 풍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샀다라고 그래요. 이거 봐요. 3월 달에요. 20년. 거짓말 시키면 안 돼요. 20년 3월에서 4월에 잘 보세요. 3월하고 4월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때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주체가 먼저 주도주를 가지고 끌어올리면요. 개인 투자자들은 뒤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학개미가 어쩌고 서학개미가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고점에서. 아시겠죠? 그러면 고점에서 되게 뭘 샀어요? 2차 전지도 그렇고 초전도체도 문제였었고요. 신용 그리고 스탁론 미수를 썼단 말이죠. 그러면 이 위치는 뭐예요? 이미 개인 투자자들은 큰 쓴맛을 봤죠. 그리고 이제 중지를 시킨다? 그러면 주가는요. 일단은 그 흐름을 타고 올라갈 거예요. 월요일날 급등했고 그 다음날 화요일날 급락했고 오늘도 좀 조정을 줬는데 그럼 앞으로 추세는 어떠냐? 추세는 2,700을 돌파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주가는 어디까지 향해야 될까요? 3,300선을 돌파해야 여러분들이 그동안 2년에서 2년 반 동안 물려있던 종목들이 다 본전 내지는요. 빨갛게 솟아오르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종목을요. 실적이죠. 실적.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차트만 보고 설명할 게 아니라 되게 보면요. 차트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재무제표를 얘기했어요. 어떤 종목을요. 막 제시를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분명히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재무제표를.